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세영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추가 폭락에도 우리 양대 지수 모두 반등하면서 회복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160대, 코스닥 730대에서 오늘 오랜만에 빨간불 켜주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급락했던 화장품주가 일제히 오름세 보였는데요. 중국 따이공 규제 강화에 매출 우려가 커지면서 낙폭을 보였지만 최근에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오늘 반등했습니다. 제이진 코스메틱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코스맥스가 5% 가까이 올랐고요. LG 생활건강이 장중에 8%가량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패션주들도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요. 패션주 쌍두마차라고 불리우는 휠라코리아와 F&F가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휠라코리아 오늘 5%가량 올랐고 FNF도 7%로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수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 이렇게 반등했지만 당분간은 그래도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9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어요. 정말 다행이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자, 우선 한 주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주식 시장이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좀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히도 오늘 드디어 급락 후 첫 장봉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강세를 보여줬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3%대 강세 마감을 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 증시는 일단은 상당히 좀 높은 완성도가 돼 있는 차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항상 강조드리지만 나 홀로 상승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좀 파악한 이후에 좀 더 안전한 구간에서 매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를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글로벌 증시, 일본 증시하고 중국 증시, 아시아 증시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본 증시를 보게 되면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0.46%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프로티지가 아니고 차트의 모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급락 후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상으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동시에 지난번에 이 갭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그 갭을 메꿔주는 모습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이 또한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서 이제 중국 증시가 되겠는데요. 중국 증시도 보시는 것처럼 0.91% 상승 양봉 마감했고 아랫꼬리가 좀 나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오늘 다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핵심은 미국 증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미국 증시를 좀 체크를 해본다면 아직 미 증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끝난 건 아니죠.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해외 선물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나스닥 100은 지금 현재 1.62%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증시도 지금 현재 1%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자체가 오늘 강한 갭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꼭 강하게 출발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보게 됐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하락 출발이었었죠. 그러니까 하락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양봉이 나왔죠. 중요한 것은 꼭 강한 출발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약세 출발이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 증시가 오늘 강한 반등으로 상승 예상이 되나 중요한 건 종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갭 상승 나와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마감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차트 모양이 중요해요. 양봉이 중요한지 음봉이 중요한지 몇 프로 상승 몇 프로 하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트의 모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미국 증시의 그 반등이 나와줬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시아 증시는 강했는데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증시 반등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좀 공격적으로 좀 매매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더 여유롭게 조급함을 버리시고 매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차트의 모양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미국 증시가 반등을 모색한다면 우리 증시도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했죠.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검색기에 포착됐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 내는데요.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 포착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모다이노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전자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수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등하면서 23%가량 오르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거의 상한가에 거의 근접했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름의 뭐 강세를 좀 보여주는데 사실 이제 오늘 증시는 장세 자체가 워낙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죠. 이제 특별하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그 내용은 없지만 또 숨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해당 기업이 뭐 재무제표가 나쁘진 않습니다. 잠시 후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재무적인 측면도 우수하고 또 신용 등급도 한 4등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도 좀 양호한 편이고, 그리고 그 최대 주주 지분을 좀 분석해 보니까 한 7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최대 주주 지분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최대 주주 지분이 많으면은 급등이 나올 확률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지분이 많으면은 또 급락 가능성이 또 낮아요. 그러니까 급등에 대한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만은 또 급락 가능성은 낮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또 그 또한 또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기업은 뭐 지수 업종 대비해서 최근에 강세 패턴을 보여줬어요. 크게 밀리지도 않고 급락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그냥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또 강세 모양으로 마무리했는데요. 글쎄요, 우선은 재무적인 측면을 비롯해서 가격적인 측면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재무제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종목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재무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네, 그래서 2016년도에 영업이익률이 한 13%, 그리고 2017년도에 16%, 그리고 2018년도에 조금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되는데요. 부채가 한 3,300억 정도. 뭐 이렇게 뭐 아주 부채가 매력적인 건 아니지만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한 1,500% 정도 되니까 그래도 나름 안전성이 좀 확보되어 있는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여전히 바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적인 측면 자체가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간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간 이유가 아닐까. 제 나름대로 분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인데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항상 이 구간만 오면 주가 자체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와줬어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재무적인 측면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 같고, 또한 안 빠지는 이유, 장세가 최근에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은 뭐 특별하게 하락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최대 주주 지분율이 많다 보니까 이 하락폭들이 또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땐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단기적인 측면 스윙, 또 시장이 좋아지면 장기적인 측면도 한번 좀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대량 거래 터지고 장대 항복 나왔기 때문에 바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살짝 좀 눌림목을 준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한번 또 도전해 본다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종목 재무적으로 되게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블루콤인데요. 이 종목 블루투스 헤드셋 같은 휴대폰 액세서리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거래일째 급등하면서 오늘도 강세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바닥주인데 너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좋아해서요. 우선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투스 헤드셋 그 분야에 있어서 국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탑입니다. 네, 긍정적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휴대폰 부품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장단점이 있죠. 네, 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은 뭐냐면 이 전방 산업과 좀 연관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방 산업,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쪽이죠.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지 뭐 스마트폰, 그렇죠.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방 산업 관련주나 또는 부품주들은 시장이 좀 좋아지면은 좀 잘 가고,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아무래도 그 전방 산업 쪽이 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해당 종목 자체가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또 그동안에 또 상당히 또 소외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방산업 또는 부품 관련 종목들이 재미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좀 시장이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 어떤 그 징후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증시도 좀 반등이 나오고, 이제 미국 증시만 좀 반등이 나온다면 전방산업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관련 부품주들도 또 상승 패턴으로 좀 전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황에서 최근에 좀 살짝 고개를 드는 거 보면 이제 선반영에 대해서 살짝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는데요. 물론 이제 지분율은 현재의 지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분이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늘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지분 40%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또 좋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분율이 좀 많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통 물량을 이쪽에서 또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물량들이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 뭐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시게 되면 뭐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급락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014년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과거에 2013년도 바닥을 찍었을 때 그 가격대로 지금 현재 온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재무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면 재무적인 측면 자체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줄고는 있으나 그래도 뭐 중요한 것은 적자는 아니고 꾸준하다라는 거에 의미를 둘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매출은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핵심은 재무 안전성이죠. 그렇죠. 매출하고 재무 안전성은 다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부채가 지금 현재 100억 정도 됩니다. 13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부채율을 가지고 있고요. 빚 없는 기업이 좋은 회사예요. 자, 그리고 유보율이 한 1,600% 정도 됩니다. 해당 기업이 지금 현재 코스닥 소형주입니다. 이 코스닥 소형주가 이 정도의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메리트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은데 지금 주가 자체는 지금 현재 바닥권에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바닥의 그 가격대가 과거에 바닥 가격대에 와 있다는 얘기죠. 지금 화면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당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설명드린 거 좀 제대로 설명드려야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보이시죠?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과거에 바닥이었었던 바로 이 자리까지 지금 현재 떨어진 상황에서 재무 안전성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종목은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장이 살아나면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바닥권에서 이제 그 매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매집에 대한 흔적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확 늘게 되면은 바로 안 갑니다. 변동성을 주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좀 보면서 단기적인 매매로 접근하시고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 한번 좀 수익 관점으로 보시면서 반복적으로 매매하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과거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빠져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거의 바닥 가격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도 양호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MS 확인할 텐데요. 이 종목 프리즘 시트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거래일에 이어서 급등세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가격 메리트도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관심 있게 보셔도 될까요? 실적이요? 한번 실적을 제대로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해당 기업은 그 LCD 백라이트 유닛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즘 시트를 제조를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매출이 뭐 재무적인 측면 자체가 뭐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실질적으로는 뭐 중국 법인의 그 매출이 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앵커님께서 이제 좀 전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재무제표가 괜찮고 실적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요,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 재무적인 측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LMS의 재무제표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그 투자자분들께서 재무제표를 딱 보면서 이제 보여지는 그대로 이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2016년도에 8%,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13%,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16%가 나왔으니 재무제표가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영업이익률이 계속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시가총액이 한 600억 정도의 뭐 부채가 700억 정도, 뭐 유보율은 지금 현재 한 2,900% 정도 되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뭐든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연결 재무제표예요. 자, 저기 제가 오른쪽 상단 보시면 제가 화살표 좀 보여드리겠죠. 연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그 무슨 얘기냐? 연결 재무제표는 LMS 의 재무제표 플러스 종속기업, 자회사 그걸 합산한 게 연결 재무제표예요.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HTS 이걸 우선순위로 뜨게 됩니다. 그런데 LMS의 순수 재무제표, 그러니까 이 기업의 재무제표, 그렇죠? 종속기업 제외하고 그거를 이제 개별 재무제표로 합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재무제표 형편없죠? 보시면은요. 화면에 이게 우선순위로 뜨질 않아요. 연결재무제표가 국제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실적은 좋은데 왜 종목은 안 가지? 왜 종목은 안 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야죠. 개별재무제표, 그러니까 순수 LMS의 매출은 지금 현재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화면 보시게 되면 2016년도에 영업이익률 6% 나왔어요. 네, 이 순이익률은 많이였어요. 이제 2017년도에 적자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마이너스 2% 영업이익률, 그리고 2018년도에 마이너스 23%. 안 좋은 거죠. 그냥 단순히 연결 재무제표로 딱 놓고 보면 와 끝내준다라고 하면서 재무제표 좋다, 매출이 늘어나는데 왜 주가가 안 갈까?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든지 제대로 분석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또 사실 뭐 개별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연결 재무제표가 중요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연결 재무제표도 좋고 또 개별 재무제표도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좀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별 재무제표가 흑자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해당 기업을 단순히 연결 재무제표가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실적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에 변수가 터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주식은 안전 제일, 그렇죠? 그래서 관심 있게는 보시되 글쎄요, 뭐 단기 매매야 뭐 언제든지 상관은 없지만, 그렇죠? 뭐 조금 끌고 가는 매매를 좀 하고자 하신다면 개별 재무제표의 분기 실적이 좀 개선이 되거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어야지 어떤 그 투자의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변함없이. 그래서 이제 제가 수요일에는 남북경협주 유망주, 그리고 어제는 제약바이오 유망주였었는데 오늘은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정도는 제가 이제 그 테마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테마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깨끗한 종목을 제가 오늘 유망주를 제시해 드릴 텐데, 코스닥 종목 안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종목들을 싹 훑어봐서 나온 종목이라서 그만큼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익률을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여져서 좀 오늘 좀 바쁘시더라도 금요일이라서 뭐 다들 또 약속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조금 시간을 조금 좀 조정을 하셔서 종목 정도는 좀 얻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 연결 재무제표는 양호하지만 개별 재무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재무에서 흑자 전환했을 때 그때 관심 있게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LMS까지 세 종목 살펴봤고요. 더 많은 상승 가능한 종목들과 공략법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진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둘 다 참여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노트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저희 배너 확인하시고 오른쪽 조금 내려보시면 박동혁 대표님 얼굴 보이고요. 오른쪽 아래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자, 다음 코너로는 전문가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스닥 종목 안에서 이제 좀 깨끗한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또 2019년도가 되는데요. 이제 시간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향후 유망주 오늘 또 비법과 동시에 종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와 2019년 유망 종목에 대해서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파이팅 해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2018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또 2019년도가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다음 해에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종목을 또 발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주제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남은 하반기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생각보다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곧 있으면 또 뭐 1월 효과라고 하면서 또 뭐 상반기 유망주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나와서 또 종목들을 또 제시할 텐데 미리미리 좀 선침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항상 초에는 일반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여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좀 선침해 한다면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유망주까지 좀 설명드리고 뭐 일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화면이요. 자, 우선은 오늘 제가 그 종목을 좀 분석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좀 잡았기 때문에 좀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그 유망주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 거래소 종목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우선 거래소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재무적인 측면이 안전하고 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량주 하는 거고. 그러나 속도 측면에 있어서는 글쎄요, 메리트가 좀 없죠. 물론 이제 고액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한 10억, 20억, 30억 가지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전한 걸 좋아하죠. 현대차, 뭐 기아차, 삼성 관련, 그렇죠? LG 관련, 현대 관련. 아무래도 이제 액수가 크신 분들께서는 그냥 1년 동안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목표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죠. 뭐 10%, 그렇죠? 많아봤자 뭐 20% 정도 돼도 워낙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수익이 상당하죠, 이익금이. 근데 우리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은 그 남의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좀 더 높은 수익을 내기를 희망하고 또 빠른 수익을 내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뭐 고액을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거래소 종목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이요. 자, 코스닥 종목은 그 뭐 좋은 종목도 있고 안 좋은 종목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코스닥 종목은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거는 위험한 종목을 매매했기 때문에 위험한 거지 결코 위험한 종목이 거래소보다 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종목에 특히 이슈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매매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뿐인 거지 코스닥 종목이라고 위험하진 않아요, 결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도 뭐 코스닥에서도 이제 대형주가 있고 중형주가 있고 소형주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대형주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소형주들이 좀 재무제표가 안 좋은 거는 좀 사실이죠. 네, 상장 폐지도 소형주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선 이제 안전하고 재무제표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빠르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즉 재무 안전성 그리고 속도를 좀 갖출 수 있는 게 중대형 쪽으로 좀 선택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대형주하고 중형주 안에서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가 한 100종목 정도 되고 중형주가 300종목 되니까 총 400개 종목들 가운데서 제가 검토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 우선은 그 종목을 선정함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가 먼저 좀 기법 설명을 드리고 또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차트는 지금 현재 제가 3일째 똑같은 내용을 지금 현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또 반복 학습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또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측면에서 또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이제 연봉 차트가 되겠고요. 작은 그림이 아니라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면 이제 쉽게 보입니다. 네, 크게 보이고 최저가를 찍고 연봉상 최저가를 찍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매집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저가 다음에 양봉 그러니까 일봉이 아니라 연 차트.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년 이후 또는 7년 이후에
어떤 특정 종목이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3일째 똑같은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화면이요.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청단제약이라는 종목이 그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자, 일봉 차트를 보면은 그 바닥권에서 등락을 거듭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화살표 나와 있는 구간부터 꼭지까지 해서 500%가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500%.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일봉상으로 종목을 분석한다라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쑥날쑥하고 뭐 음봉, 양봉이 뭐 오늘 뭐 내일 뭐 계속해서 반복되고 개파락 갭상승의 요동을 치기 때문에 사실 일봉상으로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대박 가능성을 예측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음 화면이요. 우선은 큰 그림을 가지고 설명드리기 전에 어떤 종목들이 고점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서 500%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500%가 올라가고 나니까 뉴스 기사가 하나 뜹니다. 뉴스가요. 뭐라고 뉴스가 뜨냐면 땡땡땡 증권사에서요. 이 해당 기업에 이제 그 기사를 쓰는 거죠. 글로벌 시장 진출 준비를 하고 있다. 때문에 매출도 업, 가치도 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신규 추천주로 증권사에서 추천한 종목이에요. 해당 종목은. 그런데 바닥권에서 추천을 해준 것이 아니라 이미 주가가 500%가 이상 올라간 상황에서 추천을 했어요. 어디서? 제도권에서.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신뢰를 하는 제도권에서 500%가 급등이 나온 이후 50%도 아니고 500%가 뜬 이후에 추천을 했어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죠. 차트를 좀 크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화면이요. 연봉 차트입니다.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똑같은 삼천단 제약이었어요. 일봉하고 연봉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 그림 자체가 다르죠. 오히려 보기가 더 편하죠. 그렇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삼천당 제약의 역사입니다.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림이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야, 이 자리가 좀 자리가 좋아 보이는데 저 끝이 자리가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좀 보이실 거예요. 일봉상으로는 그게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종목을 잡아야 돼야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최저가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 가장 많이 빠진 자리죠. 그렇죠? 상장한 이후 가장 많이 빠진 자리. 그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가장 싼 자리라는 얘기죠. 가장 싼 자리는 그 누군가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양봉이 나와서 매집을 하죠. 매집을 한 이후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보통 5년 이후 또는 7년 이후에 그 종목이 급등주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 자체가 급등이 500% 정도가 나오면서 이제 증권사에서 신규 추천주를 내보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가치, 매출 업 이런 식으로 또 홍보를 하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뭔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면서 결국에는 고점에서 밀리는 현상. 좀 크게 보고 우리 스스로 분석해서 결정을 내려서 수익을 내는 게 좋아요. 남의 말 믿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무리 그것이 제도권에서 나온 얘기를 할지라도. 다음 화면이에요. 자,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테스. 자,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바닥에서 해당 종목도 500%가 올라갔네요. 희한하게도. 자, 500%가 급등이 쫙 올라가 나와서 이제 꼭지를 찍고 너무 아주 그냥 수직 급락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60% 하락이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그렇죠? 오를 때는 쭉 500% 올라가더니 갑자기 주가 자체가 쑥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확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죠? 60%가 하락이 나왔어요. 종목 꼭지에서 샀으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는 거죠. 순식간에. 소액을 들어갔다고 하면 그래 좋은 경험했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천에서 수억을 만약에 들어가 봐요. 정말 피눈물 납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 꼭지에서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네, 제가 그 기사를 1년치를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꼭지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제가 이 기사를 제가 타이핑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기사 내용이에요. 삼성전자의 201억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재료가 좋죠. 그렇죠?
SK 하이닉스의 54억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좋습니다. 자, 다음 중국에서 OLED 양산용 장비 첫 수주. 땡땡 증권사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해당 종목을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 이 종목 좋다. 추천하면서 거기에 또 덧붙여서 뭐라고? 반도체 슈퍼호황이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니까 반도체 슈퍼호황. 꽃길 걷나? 어떠세요? 이 문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슈퍼호황, 꽃길 걷나? 뭔가 더 갈 것 같다. 야, 이제 시작이다라는 느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뉴스 너무 보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뉴스 좋아하지 마시고 공시만 봐라. 공시. 회사에서 나오는 공시. 그것만 보셔야지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뉴스 같은 거 보시면요.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왜? 좋은 내용을 전달받으면은 정말로 좋아 보이거든. 실제로는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자, 요 차트를 제가 조금 크게 제가 그림을 바꿔볼게요. 다음 화면이요. 연봉 차트입니다. 상장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고 주가 자체가 호재가 나온 시점이 저 자리입니다. 호재가 나오고 장대모 확 나오면서 마이너스 60% 떨어졌는데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최저가를 찍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5년 이후 급등 가능성 또는 7년 이후 급등 가능성. 해당 종목은 이제 5년 이후에 급등이 나온 거죠. 그렇죠? 500%가 급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기법은 첫 번째 최저가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저가를 이탈하면 그 공식이 깨지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잡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올라가서 호재 터져서 잡으면은 늦어요. 60% 손실 난단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면 남들처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증권거래소 통계에 따르면은 97%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4년 안에 떠난다라는 통계 발표가 나왔습니다. 돈 깨먹고 97%가 4년 이후에 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떠난다는 얘기죠, 돈 깨먹고. 우리는 안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상위 3%가 돼야겠죠.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과 다른 마인드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의 핵심은 가격에 있습니다. 항상 강조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아닌 가격에 투자하시라고. 항상 싸게. 그렇다고 해서 뭐 동전주를 사라는 건 아니고 기업 가치, 돈도 잘 벌고 부동산도 많은데 가격은 바닥에 있어요. 그거를 기술적으로 잡아내서 좀 더 스피드하게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바닥주 사서 내비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목 안에서 또 나름의 기술적인 분석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높은 종목 사지 마시라는 얘기죠. 다음 화면이요. 자, 업종 강세 그리고 테마주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최저가를 찍고 양봉이 나고 1, 2, 3, 4, 5, 6, 7 이런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첫 번째, 특정 업종 모든 종목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IT, 전기전자 업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럼 전기전자 업황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종목 수가 많은 게 전기전자입니다. 그럼 전기전자 종목이 많아요. 시간 날 때 주말을 이용해서 전기전자 업황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뭐 일일이 다 분석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죠. 그래야지 돈이 보이죠. 그러면 일일이 보는 거예요. 일일이 보면서 전기전자 업황에 소속돼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최저가를 찍고 양봉이 나고 지금 현재 몇 년째다. 어떤 종목은 5년째고 어떤 종목은 7년째고 어떤 종목은 3년째고 어떤 건 저점을 안 찍으시고 막 다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이건 전기전자는 아니구나. 그럼 다음은 운송장비를 보자. 운송장비 업종을 보면서 이상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운송장비 관련 업종들의 대표 종목을 보니까 최저점을 찍고 양봉이 나고 1, 2, 3, 4, 5, 6, 7년째더라. 8년째더라. 9년째더라.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그 시점에 와 있고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테마주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테마 종목은 어떻게 분석하는 거냐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요. 뭐 꼭 그 종목이 그렇다는 그 테마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3D 프린팅 테마가 있다라고 치자 이거죠. 과거에 3D 프린팅 테마가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들이 또 나열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 종목들을 분석하는 거죠. 근데 어떤 거는 최저가를 안 찍었어.
그 어떤 거는 최저가를 찍고 5년째야. 그럼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아. 그럼 테마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테마를 보니까 희한하게도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최저가를 찍고 양봉을 찍고 1, 2, 3, 4, 5, 6, 7 한 7년째 되더라. 8년째 되더라. 9년째 되더라. 전체적으로. 이거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급등 시기를 예측하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재료는 절대 바닥에서 나오지. 재료를 찾지 마세요. 재료는 절대 바닥에서 나오질 않아요. 반드시 올라간 이후에 재료가 터진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재료가 터지면 안 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 자, 블루투스, 신재생에너지, 신공항, LED, 금, 3D, 로봇, 에이즈, 교육, CCTV, 플렉서블, 반도체 장비, OLED, 클라우딩 컴퓨팅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테마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팁을 드리면 절대 똑같은 테마로 다시 올리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테마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도로를 깐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으로 나중에 자전거 테마가 가질 않아요. 똑같은 이슈가 터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용이 다를 뿐이지. 어쨌든 엮이는 건 똑같이 엮여요. 자전거 테마가 예전에 뭐 삼천리 자전거가 있고 알톤 스포츠가 있고 뭐 다양하게 있다면 나중에 어떤 테마가 형성됐을 때 같이 움직이지만 과거에 자전거 도로를 깐다. 그래서 자전거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이슈로 올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또 다른 내용으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최근에 남북경협주가 강세지 않습니까? 그 남북경협주 관련주들이 과거에는 4대강 관련주였단 말이에요. 4대강 관련주로 그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깨끗해지니까 이제 남북경협주로 올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4대강 관련주, 지금은 남북경협주. 그러니까 좀 전에도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테마가 간다면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움직이고 3D 프린팅이라고 한다면 또 이후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3D 프린팅이 또 이후에는 4차 산업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테마 분석을 하면서 절대 성장성을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종목의 위치. 그렇죠? 어차피 테마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항상.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 자, 그러면 향후 유망 종목은 그렇죠? 궁금하시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우선은 제가 그 거래소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너무 무겁고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 좀 낮을 것으로 판단돼서 거래소 종목은 제외를 해줬고요. 코스닥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좀 분석함에 있어서 소형주는 종목이 가장 많아요. 8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시간이 솔직히 너무 부족해요. 네,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씩 분석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저도 또 나름대로 또 여유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 800개 종목은 분석해서 다음에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제 이번에는 코스닥 대형주, 코스닥 중형주가 총 400개 종목 되는데 그 400개를 그래도 제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종목에서는 그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이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왔어요. 한 종목도 안 나왔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300종목 가운데서는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고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기법에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게 한 7종목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좋아 보이는 종목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다음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땡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의 역사입니다. 그냥 차트만 보세요, 여러분들. 네, 차트만. 상장한 이후부터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화면 보이시죠? 쭉 급락이 나오고 나서 한번 급등이 확 나왔죠. 화면 보이시죠? 쭉 급락 나오고 나서 한번 급등 나왔고 주가 자체가 다시 떨어진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바닥에서 바짝바짝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이제 10년 이상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차트만 놓고 딱 봤을 때 요거 바닥이다. 그냥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네, 바닥이다. 그냥 바닥주인 거예요, 그냥 차트가. 자, 다음 화면이요. 연봉 차트로 보시면 조금 그림이 달라지죠. 그렇죠? 연봉 차트로 보면 이제 완전히 다른 그림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요 그림을 통해서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해당 기업은 이제 성장성. 물론 이제 저는 성장성이라는 것을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은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런 성장성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성장성이 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해당 기업은 2차 전지 관련 이슈가 나올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관련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홍채 인식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관련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한 묶음식으로 엮여 있어요. 그 내용이 좋죠. 그렇죠? 이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엄청난 재료가 터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재료는 올라서 터집니다. 다음 화면. 자, 재무제표는 어떠냐? 연결재무제표, 그 재무제표 두 가지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한다면 이 정도는 분석해야죠. 연결재무제표는 해당 기업과 종속기업을 합산한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는 순수 이 기업의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는 계속해서 회사가 나쁘지 않고 좋고, 개별재무제표는 작년에 적자였다가 올해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제표는 원래 좋고 개별제표는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턴어라운드 성공했다는 얘기죠. 끝내주죠. 자, 다음 화면. 자, 기법으로 들어가 본다면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를 찍었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째입니다. 지금 현재 보통 5년 이후, 7년 이후에 보통 급등주가 됩니다.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고 바로 그냥 수직 급등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내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을 따라서 그 종목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 단타 스윙을 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지금 굳이 살 필요가 꼭 없어도 되고 내가 그런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목을 많이 제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다음 화면이요. 한 종목을 제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으로는 조금 좀 섭섭하니까. 그래서 한 종목 더. 그래서 종목이 8글자네요. 그렇죠? 네, 상당히 깁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해당 기업의 역사. 그렇죠?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는 게 좀 익숙치 않죠? 근데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종목이 더 잘 보여요. 일봉 차트로 보는 것보다는.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해당 기업의 그 최근의 이슈라든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드 보복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 관련 어떤 그 업종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건 호재가 아니죠, 사실. 어떤 그 기술력에 대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해당 기업은 특별한 호재가 없어요. 호재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호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더 좋았어요. 오히려 깨끗하구나. 정말 깨끗한 종목이구나. 이리저리 뭐 좋은 호재 뉴스에 매달려 있으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바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으면 안 돼요. 호재가 없다라는 것은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깨끗하다는 얘기죠. 깨끗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호재가 없어서 더 좋다. 다음 화면이요. 재무제표입니다. 자, 보세요.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해당 기업 플러스 자회사. 개별재무제표는 순수 해당 기업. 둘 개 다 봐야죠. 둘 다 흑자 전환 성공. 둘 다 흑자 전환 성공. 어디서? 바닥에서. 바닥 흑자 전환은 장기 상승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다음 화면이요. 자, 기법으로 들어가 보게 된다면 최저가를 찍고 양봉이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년 이후에 주가 자체가 8, 9년째에 눌림목을 줬고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90% 이상의 급등주는 급등이 나오기 전에 눌림목 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 눌림목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성공했다라는 거 관심 있게 보시고 추세 전환이 되면 해당 종목 2019년도부터 강세를 보여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고 타이밍을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뭐 TV에서 또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약속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식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나름의 여유를 즐기고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당 두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계좌 늘리는 데 좀 도움이 되기를 좀 희망하고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강의 듣고 오셨고요. 이 향후 유망 종목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이어진 온라인 강의에서는 전문가님께서 발굴하신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들 어떤 핵심 종목들일까요? 네. 상당히 저 역시나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분석을 하면서 종목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장도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 좀 참여하셔서 바쁘시더라도 좀 종목 얻어 가신다면 계좌에 아마 빨간불이 좀 켜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아무튼 한 주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유망 히든주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진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해주세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저희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보입니다. 오른쪽 아래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희 시크릿노트 매일 본방사수하시면서 투자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